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11번째, 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까요? 건강한 물의 조건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요, 커피를 마시지요, 음료수를 마시지요, 또 차도 마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커피나 차 같은 데서는 카페인이나 이뇨 성분들이 있어서 마시는 물량에 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셨지만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은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 바꾸어서 질문하면 하루에 몇 번 여러분들은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계시나요? 또 새롭게 충전하고 계시나요? 몸이 부족하면 해독도 못하고 조혈도 못하고 정혈도 하지 못합니다. 물에 들어가 있는 70여 가지 이상의 미네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몸을 치유하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 또 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신호 체계 전달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깜빡깜빡 하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또 정신이 멍하거나 이런 것들은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은 생명의 운반자입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죠. 나이가 들면 좀 줄어들지만 또 나이가 어린 생명은 물이 많죠. 이 혈액의 대부분이 또 85에서 9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물이 정말 중요하죠. 이 혈액은 산소도 공급하죠. 영양소 피가 돼서 영양소도 세포에 전달합니다. 또 세포에서 일한 대사산물인 노폐물도 다시 회수하기도 합니다. 물은 이처럼 우리 몸의 택배 차량과 같이 세포의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회수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순환이 잘 안 되겠죠. 세포도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고 노폐물 회수도 안 되니까 세포가 죽습니다. 물이 하는 역할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혈액의 점도도 유지하고 영양소 운반하고 체온도 조절하죠. 그리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해독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또 노폐물 배출에 관여하죠.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2%만 부족해도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낍니다. 10%가 부족하면요 생명이 위협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이 중요하죠. 인체를 구성하는 물 3분의 2가 물인데 혈액에 도달하는 시간이 물을 마시면 30초 정도, 뇌에는 1분, 피부에는 10분, 오장육부에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장부별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간과 신장인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간이 85%, 신장이 83%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물을 마신 후 30분 이내에 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은 물은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당연히 체온을 유지하죠. 혈액 양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죠. 또 세포 안팎의 수분량도 정합니다. 그리고 몸에 필요한 미네랄 같은 것들도 정하죠. 물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물과 관련이 있고 또 이것들은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런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을 좋은 물을 마셔야죠. 깨끗한 물을 마셔야죠. 우리 90년대에는 물이 수도관의 녹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고 또 과불화합물 여러분들 아시죠? 또 여러 가지 잔류 약물들 같은 것들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녹은 물론이고 미세 플라스틱, 과불화합물, 또 요새 잔류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범람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물 속에 많이 녹아져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걸러줘야 되겠죠.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요새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5g 정도. 한 달에는 칫솔 한 개 21g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주된 섭취 경로가 갑각류, 놀라운 게 음용수, 생수예요. 1769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저런 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우리 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물이 제일 좋죠. 그게 바로 약수입니다. 근데 약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저런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물의 기준은 첫째, 약알칼리성입니다. 이 알칼리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약알칼리성으로 되는데 우리 혈액이 pH 7.4 정도 되죠. 7이 중간이고 약간 높은 알칼리성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한 70여 가지 이상의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잔류되어 있는 물. 그리고 이제 오염이 없어야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화학물질. 아까 과부라합물, 또 미세 플라스틱, 또 잔류 의약품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걸러줄 수 있어야 좋은 물이 되겠지요. 그리고 용존산소가 풍부히 살아 있어야 되죠. 이런 물들이 좋은 물들이죠. 이런 물들을 마셔야 몸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부득불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 중공사막 필터, 알칼리 이온수기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역삼투압은 오염물을 제거하지만 미네랄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미네랄이 싹 걸러주죠. 다. 중공사막 방식은 미네랄을 보존해주긴 하지만 바이러스나 중금속이나 질소화합물 특수한 것들은 또 못 걸러주는 한계가 있죠. 알칼리 이온수기는 이게 인위적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 분자를 더 넣으면 알칼리가 되고 산소 분자를 더 넣으면 산성수가 되는 형태로 알칼리 이온수기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 몸에 유익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발성탄 필터 또 압축발성탄은 미네랄은 살리고 유해화학 물질은 없애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미생물이나 세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비활성화시키는 자외선 필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의 조합이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물을, 자연에 가까운 물을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죠.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고 이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순환도 문제가 되고 또 몸의 신호를 제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섭취해야 하는 물이 다 다르죠. 물이 많이 필요한 체질도 있고요. 물이 좀 적게 필요한 체질도 있어요. 이 식물도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 있고 적게 필요한 식물도 있듯이 사람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자주 보충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물은 최고의 디톡스죠. 디톡스는 해독입니다. 해독하는데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오장육부에서도 간이나 신장에 물 마셨을 때 제일 많은 비율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마시는 물이 당신의 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물이 아니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약알칼리수가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의약품이나 또 이런 그 과부하물이나 이런 물질들이 제거된 물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투자가 돼야 된다면 바로 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볼 질문은 첫째,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우리 피는 약알칼리라고 그랬죠? pH 7.4 정도 됩니다. 그것은 흐르는 시냇물이 pH 7.4 정도 되죠. 그 물을 마시는데 그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 물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미네랄이 죽어있는 역삼투한 물 같은 경우는 몸을,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물이 들어가면 자동 펌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세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그러면 공복에 물을 마시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농도는 낮아지죠. 세포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물은 그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신 물은 혈관에서 세포로 들어갑니다. 이 세포에 들어간 물이 이제 세포에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은 농도가 높아지죠. 세포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관의 농도가 높아질 때는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이 내려옵니다. 이 혈관 쪽으로.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습니까?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을 먹으면서 먹는 물은 그대로 우리 신장 방광을 차게 해서 바로 배출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게 좋다. 그럼 아침에 마시는 물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공복 너무 직전에 음식물을 먹기 직전에 물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위를 차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소변을 봐보면 압니다. 소변 색깔을 좀 보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약간 연노란색 정도면 물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빈도가 많이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물이 많은 거예요. 그죠? 물도 하루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사항. 물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약알칼리성이 좋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질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물의 필요량은 내 몸 상태, 활동량,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마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물을 꾸준히,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물론 체질마다 많이 필요한 체질이 있고 적게 필요한 체질이 있지만 그 수위를 맞추면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을 매일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은 물만 마신다고 건강해질까요? 다음 강의는 그러면 물 이외에 또 우리는 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까요? 이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